네, 안녕하세요. 프로조니까 장석환입니다. 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대한 궁금증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나왔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있어서 수술을 고민하는 분들, 또는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들, 이 수술이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또 제가 외래에서 흔히 받는 질문들 위주로 한번 구성해 봤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처음 질문은 회전근개 파열 증상이 뭔가요?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제 회전근개가 파열이 되면은 팔을 못 드는 거 아니에요? 그 회전근개가 근육하고 힘줄인데 이게 끊어져 있으면은 움직이지 못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어깨에 요 증상은 어깨에 만약에 이런 증상이 있으면 그거는 회전근개 파열이다 라고 이제 공식처럼 얘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 증상은 있지는 않습니다. 이게 회전근개 파열이 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증상도 많이 다를 수가 있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십견처럼 이제 가동 범위가 좀 제한돼 있고 뭐 야간 통증이 있고 그리고 돌아 누울 때 아프고 팔이 뒤로 안 올라가고 뭐 등등 그런 오십견 증상도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되면은 정말로 힘줄의 그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팔을 들어 올리고 힘을 쓰는 일이 많이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회전근개 파열이 상당히 좀 진행이 됐을 때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고 후기에는 이 끊어진 부분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런 염증 때문에 뭐 오십견이든 석회성 건염이든 이제 어깨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다른 뭐 관절염이든 비슷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회전근개 파열에 딱 그냥 걸맞는 그 딱 이제 들어맞는 그런 증상을 하나가 있지는 않습니다. 회전근개라는 게 우리 어깨를 감싸고 이렇게 유지를 해주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단순히 이제 어깨를 회전시켜주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깨를 어깨답게 좀 유지를 해주고 관절을 좀 안정적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팔을 일상생활할 때 팔을 들어 올리고 힘을 주고 물건을 이제 허공에 어, 들고 하는 역할을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회전근개는 좀 안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하고 이제 힘을 많이 쓰는 거는 사실 이게 삼각근이라고 하는 우리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제 커다란 근육입니다. 요게 이제 우리가 만져지는 그 제일 표면에 있고 그 밑에 이제 회전근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가 만약 설령 뭐 좀 파열이 된다 하더라도 이 삼각근이 잘 작동만 하고 있으면은 잘 들고 움직이고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그런 이제 근육이 그 근력이 떨어지고 힘이 없는 그런 증상보다는 파열 부위에서 발생하는 그런 염증 때문에 이제 나타나는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회전근개 파열의 증상은 처음에 이게 본인 스스로 좀 진단을 내리고 판단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어, 병원에 방문하셔가지고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질문이 그리고 중간중간에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질문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지호 님이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회전근개 파열로 수술받았습니다. 수술 후 4개월이 되었는데 아직도 팔이 안 올라가서 걱정이 됩니다.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그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수술을 하고 4개월 정도 됐으면은
이게 개인 차이가 좀 큰데 회전근개 파열이 사이즈가 어땠는지 크기가 작은 파열을 수술한 건지 큰 파열을 수술한 건지 그리고 또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지 그 후에 또 재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수술 후 4개월째 이제 기능은 개인 차이가 크거든요. 근데 4개월이 됐는데도 팔이 아직 안 올라간다는 것은 이 회전근개 파열 자체에 이런 봉합이나 뭐 치유 과정 이게 문제가 생겨서 그런다기보다는 이제 우리 어깨 수술을 할 때 뭐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뭐 탈구 방카르트 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인대 봉합술을 한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수술을 할 때 이 수술 후에 치유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런 염증들이 이제 관절 안에 쌓이고 누적이 되다 보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소위 오십견 같은 이제 관절 강직 현상이 좀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 강직이 아직 좀 덜 풀린 그런 상태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이 잘못됐을 가능성보다는 아직은 좀 재활이 조금 덜 되고 스트레칭 운동이 좀 부족해서 그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 아마 그 수술하시는 선생님께서 열심히 잘 하셨을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은 대화를 우선적으로 좀 더 받아보고 거기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강의 계속 지속 저희 어,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깨를 감싸고 있는 이 회전근개가 커다란 이제 삼각근 안에 있는데 이 회전근개의 힘줄이 도대체 왜 끊어집니까? 라고 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십니다. 뭐 특별히 다친 것 같지도 않고 뭐 그 남들이 하는 뭐 업무와 일보다 더 노동 강도가 높지도 않은데 왜 이렇게 힘줄이 끊어지는지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은 이게 좀 퇴행성 변화, 그러니까 힘줄도 나이가 들면서 좀 약해지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손상들이 좀 누적이 돼서 파열이 되기도 하는데요. 우리 무릎에서는 이제 연골이 나이 들수록 좀 약해지고 계속 많이 쓰다 보니까 연골이 닳기도 하고 그걸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듯이 어깨 같은 경우는 이 회전근개라는 힘줄이 특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허공에서 물건을 들거나 유지를 하거나 아니면 작업을 하거나 할 때 가장 많이 작동을 하고 항상 긴장이 되어 있는 힘줄이다 보니까 이게 오랜 세월 그런 상태로 좀 쓰이다 보니 그 뼈하고 만나는 그 지점에서 서서히 닳아가지고 이제 끊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회전계 두께가 상당히 두껍거든요. 보통 뭐 저희 우리 손가락 두께만한 그런 힘줄인데 이게 닳아서 끊어지려면 상당히 오랜 기간 거기에 이제 좀 마찰이 있거나 퇴행성 변화가 누적이 됐다는 뜻인데 그래서 보통 연세 드신 분들한테 좀 회전근개 파열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 그림처럼 보시면은 또 요 견봉이라고는 뼈 바로 밑에 있는 힘줄이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충돌 현상도 한 못 하거든요. 이 파열에. 그러다 보니 이 항상 긴장돼 있고 쓰이고 그다음에 그 위에 견봉이라는 뼈하고 간혹 이렇게 충돌도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점차 그런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팔을 쓰느냐, 좀 일을 하느냐, 그런 업무와도 또 연관성이 있고 약간 체질적인 것도 좀 있습니다. 뭐 어떤 논문에 의하면 이제 유전적인 요소도 있다는 그런 보고도 있듯이 이 회전근개 모양새와 이 뼈와의 관계 뭐 등등 그런 것들도 다 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좀 그런 파열이 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의 어깨가 있고 또 어떤 일을 하고 뭐 헬스도 그냥 심하게 했는데도 멀쩡하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운동과 무엇을 하면은 반드시 회전근개 파열이 된다. 그런 공식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런 퇴행성 변화도 있지만은 이렇게 그 젊은 친구 아니죠.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지면서 다치면서 또는 스포츠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끊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된 그런 패턴을 보면은 이렇게 퇴행성으로 오랜 세월 이렇게 그 손상이 누적되면서 시간이 어, 좀 지나면서 이렇게 파열된 그런 패턴 같은 경우는 이 끄트머리가 이게 동글동글하고 그리고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좀 파열이 되는가 하면은 외상으로 갑자기 팍 끊어지는 경우는 이런 식으로 그 약간 살짝 중간 지점이 이게 뼈하고 만나는 지점이 아니라 힘줄의 중간 지점이 좀 끊어지는 경우가 좀 더 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렇게 외상성으로 회전근개 파열이 젊은 연령대에서 나타나는 경우는 아주 흔치는 않고요. 보통은 어느 정도 좀 퇴행성 변화가 좀 동반돼 있는 상태에서 다치면서 끊어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좀 더 중년 이상에서 그런 외상성 파열이 좀 잘 나타나고 젊은 친구들이 그러게 친구 아니죠. 젊은 사람들이 저렇게 넘어지고 다쳤을 경우는 회전계보다는 다른 이제 관절 와순이나 연골이나 아니면 인대 손상이 좀 더 많이 흔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제트님께서 또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MRI 상에 하는데 아직 수술은 안 하시고요. 3개월에 한 번씩 주사 치료는 했는데 아직도 통증은 있는데 염증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는 건지 이번엔 MRI를 다시 찍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 안 할 수는 없는 건지 궁금해요. 나이는 60대 중반 이시고요. 네. 어, 요거를 제가 제 강의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0% 끊어져 있다고 하셨는데 마침 지금 다음 슬라이드가 요 내용이거든요. 회전근개 파열은 꼭 수술해야 하나요? 요거는 제가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회전근개 파열을 더 진행시키지만 않으면 수술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 하더라도 증상이 없고 통증 없고 일상생활에 큰 제한 없고 그리고 저렇게 MRI를 계속 주기적으로 찍거나 초음파를 찍거나 했을 때 회전근개 파열이 진행되지만 않으면은 꼭 반드시 수술은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게 보통 우리가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게 항상 그 자연 치유가 되고 아물고 원래처럼 스르륵 그 치유가 되면 참 좋겠지만은 그렇지 못한 조직이다 보니까 항상 이게 진행이 되고 증상이 있을 때 수술을 고민하게 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작을수록 작고 부분 파열일수록 좀 진행 가능성이 좀 더 떨어지고 그리고 회전근개 파열이 커질수록 이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부분 뭐 소파열, 중파열, 대파열, 거대파열 이렇게 좀 사이즈별로 좀 나누기도 하는데요. 부분이나 소파열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좀 그 더 건강한 힘줄이 많은 상태다 보니까 진행이 덜 되고 안 될 수도 있고 잘 관리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수술이 꼭 필요하진 않습니다. 진행이 되다 보면은 이제 증상도 더 심해지고 좀 일상생활도 불편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우리가 뭐 노력을 하고 그냥 힘을 쓰고 뭐 재활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진행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파열도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아까 속파열까지는 그래도 좀 진행이 속도가 느린데 중간부터는 이제 진행이 좀 빨리 되거든요. 빨리 되고 또 이제 그 많이 파열이 그 범위가 넓어질수록 또 그 수술의 결과도 좋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간 이상 사이즈부터 이제 진행이 착착착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이제 수술이 필요하고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수술에 대한 고민을 보통 하실 때 이제 수술 자체에 대한 그런 무서움과 두려움 때문에 그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서 수술하고 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또 재활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고정 기간도 상당히 좀 뒤에 따르기 때문에 수술 아무리 잘해놔도 이제 고정을 제대로 안 하고 재활을 제대로 못하면은 결과가 상당히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내가 4에서 6주 동안 팔걸이 할 수 있는지 그 뒤에 또 이제 뭐 2, 3개월 동안 재활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시간 타임라인을 잘 봐서 수술 타이밍을 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이제 부분 파열 이렇게 전층이 아니라 이렇게 좀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 경우 이렇게 부분 파열은 수술 안 해도 되고 전층 파열은 무조건 수술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좀 공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사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부분 파열이어도 이게 계속 진행을 보면 볼수록 좀 진행을 하고 그 재활과 이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운동요법으로 노력을 했는데도 뭐 1년 이상, 뭐 2, 3년 동안 계속 이렇게 증상이 생기고 그리고 벌어지고 그럴 때는 이런 부분 파열도 수술이 필요한 경우도 있거든요. 또 반대로 이제 전층 파열이어도 뭐 잘 운 좋게 관리하고 증상도 없고 그리고 이거 봐도 뭐 몇 달마다 이제 우리가 초음파나 MRI를 찍어서 비교를 해봐도 크게 진행되는 게 없고 그 증상도 뭐 크지 않고 일상생활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고 잠도 잘 주무시고 그러면은 이런 전층 파열도 일단은 경과 보면서 반드시 그냥 빠르게 그렇게 수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게 부분 파열은 수술 안 해도 되고 전층 파열은 수술해야 되고 이렇게 공식을 나누는 거는 옳지는 않은데 근데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층 파열이 있는 경우 그리고 사이즈가 한 2에서 2.5cm 정도 되면은 이 진행이 좀 더 잘 되는 경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진행만 어떻게 멈추게 하고 안 되게끔 노력할 수만 있다면 수술은 꼭 안 하셔도 되는데 파열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렇게 좀 진행을 막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게일 디비님 안녕하세요.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관리 방법은 강의 내용이 있을까요? 수술 후 관리 방법은 예전에 제가 한번 강의 드렸던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 파열 있을 때 또는 수술하고 나서 이제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강의가 아마 검색해 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좀 짤막하게 뒤쪽에 그거에 대한 내용은 있을 거고요. 네. 제트님의 질문이 또 있습니다. 어깨가 아파서 처음에 병원에 갔더니 엑스레이상으로 석회라고 1년 동안 치료를 했었는데 주사로만 너무 아파서 MR 찍어달라고 했더니 그제서야 석회 치료하던 회전이 끊어졌다고 하네요. 예. 어깨를 우리가 처음에 검사를 할 때 엑스레이가 간단하고 뭐 저렴하고 그리고 쉽게 이제 할 수 있는 검사다 보니까 우선적으로는 엑스레이를 찍고 우리가 보는 경우가 일반적인데요. 근데 이제 엑스레이로 볼 수 있는 질환들이 이 회전근개 상태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고 그런 석회나 뭐 관절염이나 뭐 등등 이제 뼈 사진으로 볼 수 있는 그림들은 진단을 내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석회도 그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잘 보이기 때문에 처음에 엑스레이에서는 이제 석회를 진단을 받으시고 아마 치료를 받으셨던 것 같은데 이 석회 건염 이거를 석회 건염이라고 하는데요. 석회 건염이 있을 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동반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석회 때문에 이제 통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다가 이게 계속 증상이 완화가 안 되고
더 심해지고 아니면은 또 석회가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고 했을 때는 그렇게 MRI를 찍어보고 그때 이제 그 회전근개 파열을 좀 진단하는 경우도 있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어깨 아프다 하면서 이제 MRI를 찍었으면은 그 회전근개 파열을 우리가 진단을 했을 수도 있었겠는데, 근데 사실 그렇게 치료는 뭐 MRI가 워낙 좀 고비용 검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어깨 아프자마자 MRI 찍는 경우보다는 저런 식으로 이제 증상을 치료를 하다가 좀 치료 방향이 예상대로 잘 진행이 안 됐을 때 이제 MRI 찍게 되고 그때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또 발견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 외 다른 병변을 발견하기도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 좀 잘 관리하시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그거에 대한 치료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강의입니다. 회전근개 전층 파열 수술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뭐 증상도 크게 없고 제가 이제 좀 잘 관리는 해 보겠는데 하지만 뭐 진행이 되다 하더라도 그냥 제가 참을 수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놔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증 파열이 수술 안 하면은 이게 그 잠잠하게 조용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관리도 잘 하고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는 경우 우리가 해야 되는 운동과 또 피해야 되는 운동 그것만 잘 선별해서 관리를 하면은 또 그 조용히 그대로 큰 문제 없이 또 유지가 될 수 있는데 하지만 이제 전증 파열이 있는 상태에서 그게 유지가 될 확률보다는 진행이 될 확률이 조금 더 높습니다. 진행이 된다는 게 단순히 이게 사이즈만 이렇게 커지고 벌어지고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근육과 힘줄들은 이제 계속 사용을 해야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데 회전근개 파열이 된 상태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두고 하면은 결국 근육은 이제 그 변성이 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고 요게 만약에 더 진행이 되고 그리고 쓰지를 않는다 하면은 요 이제 단면을 우리가 이제 요렇게 MRI를 찍어 볼 수 있는데 이게 근육입니다. 요 회색 빛깔이 이게 날개뼈 위쪽, 앞쪽, 뒤쪽 이런 게 다 회전근개 근육들인데 그걸 이제 단면으로 단층으로 이제 찍어서 이제 보는 그림인 영상인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건강하게 이제 근육들로 잘 메꿔져 있으면은 정상이고 좋은데 이렇게 회전근개 파열이 뚝 되고 그다음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사용되지 않다 보면은 이 근육이 이렇게 지방으로 변성이 되거든요. 지방으로 변성되면은 원래 있던 그 근육의 부피가 결국에는 쓸 수 있는 그 근육 양은 줄어들게 되고 불필요한 저런 지방들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요 상태에서 이제 그때 결심을 해서 이제 수술을 한다 하면은 그런 상태에서 수술할 때와 좀 다르게 좀 예후가 불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근육을 우리가 다시 되살리고 그 기능을 안정적으로 좀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 근육이 튼실하게 좀 있어줘야 되는데 지방이 더 근육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회전근개를 잘 봉합을 하더라도 다시 또 끊어지거나 아니면 제대로 기능을 못하거나 등등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회전근개 파열, 전층 파열이 운 좋게 더 진행 안 되고 잘 관리되면은 그 증상 없이 오래오래 쓸 수 있지만은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더 진행되고 있는 것을 방치를 하면은 근육이 지방으로 변성이 되고 지방으로 많이 변성된 근육을 이제 봉합을 하면 결과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잘 그 타이밍을 그 만약에 수술을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타이밍을 잘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음. 네, 은젤님, 안녕하세요. 회전근개 파열도 노화와 관련이 있나요? 예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제가 책이든 무거운 가방을 오른쪽 주로 메고 다니는데 이런 것도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의 원인이 될까요?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회전계 파열도 노화 그러면 좀 어감이 안 좋고 이제 퇴행성 변화와 연관은 있습니다. 이게 그 아까도 처음 그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한평생 계속 쓰는 힘줄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잘 버티고 문제없이 지내던 힘줄이 점차 약해지고 해지고 심지어 끊어지기도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예방을 하려면은 그 힘줄은 이제 그만 쓰고 나머지 그 힘줄을 좀 나머지 힘줄 또는 근육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보호하고 더 진행되지 않도록 좀 막아주게끔 노력을 하셔야 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마 이제 회전기에 관련된 뭐 운동법, 방지법, 뭐 예방법 이런 그 강의들을 보시면은 항상 이제 날개뼈 운동을 강조를 할 겁니다. 날개뼈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좀 잘 단련돼 있고 안정적으로 유지가 돼야지 이게 이제 회전근개를 많이 보호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날개뼈를 강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운동법들 예전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강의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찾아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로잉 동작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블랙번 운동이라든지 등등 있으니까 그런 운동들이 어느 정도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책이나 무거운 가방을 어깨에 맨다고 해서 이제 회전계 파열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근데 이제 매기까지의 그 과정, 이제 가방을 들어서 제 어깨까지 의차하는 그 과정 자체가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 때문에 이제 회전계 파열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회전근개에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습니다. 서지호님, 반대쪽 어깨도 회전근개 부분 파열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통증은 없습니다. 그래도 더 나빠지기 전에 미리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어, 이게 그 한쪽에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있으면은 반대쪽에 회전근개 파열이 있을 가능성이 뭐 나이에 따라 좀 다르지만은 한 6, 70% 가량 그렇게 동시에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쪽에 끊어진 거를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제 반대쪽에 끊어진 게 좀 덜 아플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쪽이라도 멀쩡하게 이제 그 예전처럼 그 건강을 다시 되찾게 되기 때문에 그쪽을 이제 주로 좀 쓰고 사용하고 하다 보니 이제 끊어진 팔은 좀 덜 쓰게 되고 그러면은 좀 잠잠해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방적으로 이제 회전근개 파열이 끊어졌으니까 반드시 꼬매고 그러지는 않고요. 아까 좀 설명드렸다시피 진행이 되거나 이것이 계속 증상을 뭐 1년, 2년 넘게 일으키거나 하면은 그런 부분 파열도 수술이 필요하겠지만 뭐 그 증상이 없고 현재 큰 통증 없는 상황에서 예방적 회전근개 봉합술은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린 앤 포이스님, 안녕하세요. 30대인데 팔 어깨를 뒤로 돌리면 전에는 안 나던 두둑 소리가 자주 납니다.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그 몸에 있는 관절 중에 어깨가 아마 가장 소리가 잘 나는 관절일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가동 범위도 굉장히 넓고 그리고 이제 그 견봉이라는 뼈 밑에 이 회전근개가 항상 그 움직이고 쓰이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조금만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 두툼해지거나 부풀어 오르면은 거기에서 이제 좀 마찰이 생기고 그걸로 인한 좀 소리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게 걱정을 해야 되는 소리는 만약에 그게 여기에서 나는 소리가 맞다 하면은 그 통증이 동반됐을 때는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통증 없이 소리만 나는 거는 또 일상생활하고 뭐 다른 운동하고 하다 보면 또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리 나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치료의 대상이 되진 않는데 그게 거기서 나는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날개뼈하고 이제 갈비뼈가 만나는 그 공간에서 또 마찬가지로 이 저맥낭이라는 조직이 두툼해지면서 거기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두두둑 두두둑 소리 나기도 하고 그리고 뭐 그걸로 통증이 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건 또 다른 개념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것도 만약에 통증이 동반되면은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도 되니까 일단 소리만 나고 있으면은 일단은 경과 관찰을 좀 권장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통증이 동반됐을 때는 그때는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어, 강의 조금만 더 진행하다가 또 그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지방 변성이 너무 심해지기 전에는 그 회전근개 파열 봉합술이 좀 필요하고요. 그러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은 어떻게 하나요? 이게 수술을 한다, 관절경을 쓴다 해도 이게 좀 어, 그, 그, 그 와닿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이 그 과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회전근개 파열이 저 이제 삼각근 밑에 있는 저 구조물이 이렇게 끊어져 있는 거를 이제 봉합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그한 10년, 20년 전에는 절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멀쩡한 그런 삼각근 근육을 좀 가르고 들어가고 그 저기 저거를 이제 그 커다란 실로 이제 좀 봉합을 한 다음에 다시 또 그 근육을 봉합하고 뭐 등등 그래서 흉터도 크고 그 또 삼각근이 아무는 시간까지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고정 기간도 조금 더 컸고 재활도 살짝 더 어려웠고 뭐 등등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미니 오픈이라 해서 이제 그 관절경으로 본 후에 조그만 절개를 통해 가지고 이제 봉합을 하는 그런 수술법도 한 10여 년 전에 많이 유행하다가 요즘은 이제 거의 이제 100% 90% 90% 이제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아직은 있는데 대부분 초기 그 처음 수술하는 경우는 관절경으로 수술을 하게 되는데 관절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관절을 보는 내시경의 줄임말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크게 삼각근이나 뭐 다른 근육들을 절개하지 않고 이런 빨대구멍만한 이런 절개를 통해 가지고 이쪽에서는 카메라, 앞쪽에서는 이제 수술기구가 들어가 가지고 우리가 그 끊어진 회전근개 말단 부분을 좀 다듬고 부착 지점을 좀 갈아내고 그다음에 안 좋은 염증 조직들도 다 제거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런 봉합나사라고 하는 이 앵커를 뼈에다 삽입해서 그 실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원래 위치에 이제 봉합을 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대부분 이런 봉합 나사들도 뼈에 녹는 재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또 나중에 추후에 또 저걸 제거하거나 빼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는데 이게 뼈가 좀 약하신 분들은 저게 좀 쑥쑥 빠지기 때문에 다른 더 튼튼한 좀 어쩔 때는 이제 금속으로 된 그런 앵커를 사용이 필요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게 봉합을 하다 보면 우리가 이제 관절경을 보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니까 관절경 사진상에서는 이렇게 끊어진 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봉합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진행 과정들을 다 사진을 찍으면서 그 진행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항상 또 질문을 하시는 게 뭐 회전근개 봉합술 좋아 알겠어 봉합하는 걸 알겠는데 또 뼈를 깎아야 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십니다. 왜 그 봉합술은 하는 건 알겠는데 뼈를 또 깎는지 이게 뼈를 깎는다 그러면은 또 이게 그 어감이 안 좋아서 많이들 걱정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이 회전근개 위치가 아까 그 처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견봉이라고 하는 뼈 바로 밑에 있는 구조물입니다. 이제 회전근개 특히 이제 극상건이라고 하는 제일 위에 첨부에 있는 그 회전근개가 이 견봉이라는 뼈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회전근개 파열되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뭐 계속 쓰는 작업을 했고 계속 거기에 스트레스를 주고 손상이 누적되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 뼈하고 마찰돼서 끊어지는 뭐 요인도 있거든요. 그래서 회전근개 파열을 봉합을 할 때 거의 이제 공식처럼 세트처럼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 있는 견봉 뼈도 같이 깎아주는 게 그 수술의 과정입니다. 이것 또한 아까 보셨듯이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마찬가지로 이런 수술 기구를 이제 관절경 구멍을 통해서 삽입한 다음에 이렇게 갈아내고 깎아내고 반듯하게 만드는 그런 술식을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이제 공간도 좀 더 넓어지고 이제 충돌의 뭐 가능성을 뭐 없앨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가능성을 좀 많이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견봉 성형술 또는 견봉 감압술을 많이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뼈를 깎는다 하면은 그런 견봉 부분을 좀 다듬고 납작하게 만드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은비님, 저는 약 5개월 전에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받았습니다. 반듯하게 똑바로 누워 자면 아파서 아직도 상체를 세우고 자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고 수술 후 도수 치료를 권하는데 계속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5개월 정도 지난 후에도 사실은 이게 회전근개 파열은 계속 그 수술한 회전근개 그 봉합 부위는 계속 치유가 되려는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고 있을 겁니다. 이게 뭐 1년까지도 회전근개 수술을 하고 나면은 계속 치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난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렇게 치유되는 그런 과정은 공짜가 아니고 항상 좀 미세한 그런 염증이 좀 동반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회전근개가 아까 얘기한 그런 견봉 바로 밑에 있는 구조물이다 보니 낮에 이렇게 팔을 뭐 차렷하고 이제 좀 지낼 때는 좀 공간이 어느 정도 생겨서 크게 자극 없이 편하게 쓰는데 누우면은 이게 또 아무래도 이제 중력의 효과가 없어지다 보니까 좀 맞닿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 압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또 저녁이 되면은 우리 그 몸에 그 분비되는 이런 그 코티솔 레벨도 좀 어, 줄어들고 하니까 야간 통증이 조금 더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야간 통증도 있는 와중에 또 따뜻하게 눕다 보니까 이 회전근개 수술 부위가 또 그 압박을 받게 되니까 그래서 아프신 건데 뭐 평생 그렇진 않고요. 이게 그 치유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좀 단단해지고 좀 견고해지면은 그런 그 불편감도 줄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이제 다시 또 반듯하게 누워도 큰 문제 없이 지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도수 치료는 초기에는 도움이 되는데요. 지금 5개월 된 시점에서는 사실은 이제 우리가 회전근개 봉합술을 하면은 오랫동안 고정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그 수술 전에도 이게 아파서 제대로 못 쓰고 등등 그런 과정이 있다 보니까 어깨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많이 약해져 있을 거거든요. 도수 치료의 주 목적은 이제 우리 어깨 관절이 좀 강직이 돼 있고 뻣뻣한 거를 수동적으로 누군가가 대신 이렇게 좀 풀어주고 그 가동 범위를 좀 늘려주는 그런 과정에서 많이 필요하고 중요한데 지금 5개월 되는 시점에서는 사실 그런 수동적으로 관절 범위를 늘리는 그런 과정보다는 근력을 좀 강화시키고 튼튼하게 만드는 그런 좀 그 재활이 좀 기능 회복 치료가 필요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도수 치료도 만약에 이제 가동 범위가 좀 제한돼 있고 그 뻣뻣하다 하면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오히려 스스로 이제 근력 운동을 배워가지고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이것도 하시는 질문 많은 분들이 또 하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회전근개 파열 수술로 많이 아픈가요? 옆에 뭐 옆 동네 사시는 뭐 친한 친구가 이제 회전근개 파열 수술했는데 너무 아파하더라. 나는 그래서 두렵다. 수술을 못할 것 같다. 등등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사실 그 수술 후 통증은 어, 그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개인 차이도 있고요. 수술을 뭐 조그만 소파열을 수술하느냐, 큰 굉장히 좀 많이 진행된 그런 대파열을 수술하느냐에 따라서 통증 그 정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
또 이제 동반된 그런 회전근개 파열뿐만 아니라 뭐 다른 이제 관절 와순이라든지 아니면 이두장건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인대 조직이라든지 뭐 등등 그런 것들을 같이 또 손을 보고 치료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좀 같은 수술을 해도 통증 정도가 좀 다를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이제 같은 수술을 했는데 개인 차이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똑같은 수술했는데 뭐 멀쩡하시고 하나도 안 아파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그 좀 통증에 민감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게 좀 체질적인 것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요즘은 옛날에는 이제 뭐 전혀 그런 거에 대한 그 고려 없이 이게 수술에만 집중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좀 그런 통증 조절에 통증 조절 면을 간과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그런 성형과 그리고 또 쓸 수 있는 약들도 많고 그리고 수술 후에 통증이 언제 제일 심한지를 우리가 좀 예측하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선제적으로 좀 약을 쓰고 조절을 하기 때문에 큰 불편 없이 그뭐 극심한 통증은 아니고 약간의 약간의 그 불편감을 느끼면서 이제 큰 불편 없이 어느 정도 이게 수술을 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약 드시고 이런 그 통증 조절을 또 굳이 안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그 수술 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치유되는 그런 과정 중에서도 항상 약간의 불편감이 있고 통증이 동반될 수 있기 때문에 약을 계속 뭐 평생 드실 건 아니까 그 기간 동안에는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치료들 뭐 냉찜질도 있고 후기에는 냉찜질이 도움되지만 후기에는 이제 또 온찜질이 더 도움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뭐 물리치료나 뭐 다른 여러 가지 치료 방법들 필요하면은 뭐 주사 치료도 좀 동반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통증을 조절해 가면서 그 치유 과정을 좀 지내다 보면은 불편 없이 요즘은 회전근개 파열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음, 카신님 혹시 어깨 근육이 아주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파열되었다고 초음파로 확인했는데 꼭 수술을 받아야 할까요? 아니면 약물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그 회전근개가 그 치료는 약물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끊어지면 슬픈 얘기지만 이 끊어진 채로 있든지 더 진행하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요. 다시 옛날처럼 이렇게 스르륵 아물고 그렇게 치료가 되지는 않는데 수술을 받아야 되는 시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이제 진행이 될 때, 그러니까 초음파를 봐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하면은 그때는 봉합술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로 치료를 한다기보다는 약물은 그런 진행 과정을 좀 막기 위해서 통증 조절하고 그리고 통증 조절을 한 후에 운동과 이제 재활을 할 수 있게끔 이 부수적인 좀 필요에 따라 쓰는 거지. 이 약물로 회전근개를 그 봉합술 하듯이 치료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어, 다음 강의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그다음에 마지막 질문입니다. 회전근개 파열 수술 후 언제부터 운동할 수 있나요? 이제 회전근개 파열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이제 수술을 결심하셨는데 이제 또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이제 수술 후에 내가 이제 다시 언제 좋아하는 운동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요것도 사실 어떤 운동이냐에 따라서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딱 언제 이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또 회전근개 파열이 작은 파열이냐, 중간 파열이냐, 뭐 아주 큰 거대 파열을 수술한 거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반된 다른 봉합술을 한 인대나 연골을 같이 좀 그 손을 받는지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 개인마다 차이가 크고 그리고 어떤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서요. 근데 대략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수술을
소자 뭐 작은 크기의 파열을 했을 때는 한 4, 5개월, 조금 중간 이상 크기 파열을 수술했을 때 한 6, 7개월 정도 후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운동 복귀는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가벼운 골프나 뭐 이렇게 하체 운동이나 뭐 다른 크게 이제 오버헤드 동작이 없는 운동들은 조금 더 빨리 조기 시작하지만은 사실 이렇게 오버헤드 동작을 요하는 뭐 야구라든지 테니스라든지 그런 배드민턴이라든지 그런 운동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어, 그 6개월 후에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예전처럼 그런 퍼포먼스가 나오려면은 1년 가까이 걸린다는 그런 보고들도 많고 제가 봐도 보통은 그런 오버헤드 동작을 요하는 그런 운동들 자연스럽게 이제 서브 그, 그 테니스 서비스를 놓고 자연스럽게 공을 던지고 하는 거는 12개월에서 뭐 14개월 정도 후에 이제 조금 그 예전에 그런 퍼포먼스가 나온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운동의 강도와 정도에 따라서 요거는 좀 차이가 있다는 점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개개인에 따라서 굉장히 좀 그 차이가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4, 6개월 뒤부터 시작은 할 수 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네. 어, 네. 이상으로 그,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일절인데요. 모두 다 어깨 통증 없이 만세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며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